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SK 스퀘어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24년 자회사 실적 서프라이즈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사명에서 보이다시피 SK와 관련된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이 해당 당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해당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 분야라던가 이 자회사를 확인하면서 이 현재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및 주가 방향성까지 한번 예측해 보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스크리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자면 이 SK스퀘어는 지금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보면 21년 12월 28일 날 이 당사의 지주회사 전환, 네, 지주사가 된 거죠. 지주회사 전환을 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할 상장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지금 SK스퀘어 당사 같은 경우에는 11번가 티맵 그리고 뭐 주요 종속회사로는 SK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반도체, ICT 섹터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및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측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전무단의 사업 역량을 집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주 가치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SK스퀘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 주요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다면 네, 일단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로서 이 현재 투자 사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의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사업,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일단 SK스퀘어는 이제 투자회사, 투자 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도 하면서 이제 투자업을 하고 있고, 커머스 사업으로는 이 11번가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겠는데, 이 전자상거래 인터넷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SK 플래닛이라던가 원스토어를 통해서 앱스토어를 운용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확 와닿을 수 있는 사업부가 티맵. 네, 많이들 쓰실 텐데 이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기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각 사업별로 이 매출 비중을 한번 보자면 이 전체 매출이 네, 2조 7,6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전체 매출의 한 3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이 11번가에서 뭐 11페이 그리고 뭐 기프티콘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이 전자상거래에서 해당 8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26% 거의 27%인데 이제 티맵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티맵뿐만 아니라 우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송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SK 플레닛이나 원스토어 여러분들도 뭐 써보셨겠지만 뭐 OK 캐시백이라던가 관련된 커머스를 하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SK 스퀘어가 뭐 이 정도의 실적을 발현하고 있지만 이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이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 현재 이 재무제표가 연결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로 23년 기준에 매출액이 2조 2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네, 적자 마이너스 2천억, 뭐 거의 한 3천억 정도 뭐 적자가 났는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보시면 이 별도를 제가 지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SK 스퀘어에 대해서 별도를 가지고 왔는데 네, 23년 매출이 1,700억이죠. 사실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 자체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비해서는 지금 자회사인 SK 하이닉스에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SK 스퀘어는 사실 주요 관계 기업에 따라서 지분법으로 이 재무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별도가 아니라 연결로 봐주셔야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결로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와서 23년도에 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 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분법 손실을 반영을 한 건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엄청나게 뭐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을 했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우려라던가 사실 실적도 안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이야 이제 뭐 HBM, AI향 반도체로 이제 이슈가 불어서 주가 상승이라던가 이 내년에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D램에 어떻게 보면 거의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시장의 그 다운 사이클로 굉장히 이 실적 부진을 겪었죠. 이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뭐 24년, 25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SK 스퀘어를 알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4년에 지금 SK 스퀘어 실적 장만치를 지금 매출액 뭐 2조 7천억이라고 했지만 영업이익을 거의 1조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24년 3월 말에 나온 기사고 SK 하이닉스 올해 압도적 HBM 시장 점유 예상 이렇게 하면서 이 매출단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이 SK 스퀘어를 위해서라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 해당 종목 당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에 돌아가서 마저 보자면 이 SK 스퀘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주사기 때문에 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상황인데 뭐 지주회사라고 튼튼한 건 아니고 이 SK 스퀘어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3년도 기준의 부채 비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유보율을 보시면 네, 10만 퍼센트가 넘죠. 이 정도의 유보율은 저는 사실 처음 보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만큼 이 사측에서 준비해둔 돈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뭐 자회사에 투자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위기나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베이스를 쌓아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실 텐데 최근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게 보이시죠? 사실 해당 부분은 뭐 주가가 워낙 어떻게 보면 국내 지주사 같은 경우가 사실 자회사들을 다 상장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그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4년 1월 달부터 이때 정부에서 저 PBR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이 자회사인 SK 하이닉스가 이 HBM AI향 반도체 수요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같이 붙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지주사 따로 상장을 하고 자회사 따로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긴 한데 뭐 미국을 보더라도 사실 테슬라 하나만 상장이 돼 있죠. 그 안에 테슬라가 전기차도 만들고 뭐 어떻게 보면 터널도 만들고 흔히 말하는 스페이스X 우주 기술도 있고 그렇지만 테슬라 하나만 있는 이런 상황인데 SK 같은 경우는 사실 주주들 사이에서 조금 악명이 높죠. 왜냐하면 SK 지주사도 있고 SK 스퀘어를 통해서 또 다른 지주사를 중간 지주사를 역할도 하고 뭐 자회사 SK 뭐 SK 네트워크스, SK 하이닉스, 뭐 SK 뭐온 등등등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주주들에게 사실 그렇게 환영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추후에 앞으로 뭐 SK의 관련된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전달을 해드리고 특히 SK 스퀘어에 대한 분석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SK 스퀘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